1974년 3월 베츠 가족 제리, 앙투안 그리고 그들의 아들 테리는 포트 조지 섬에 있는 자신들의 사유지의 안 숲을 걷고 있었습니다. 봄 산책을 즐기면서 오늘 자신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무언가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걸 그들은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테리는 앞으로 걸어가면서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물체에 끌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이 감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몰랐지만 자신을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했어요. 테리, 어디 가는 거야? 어머니가 소리쳤지만 그는 어머니를 무시하고 알 수 없는 물체를 미친 듯이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 물체가 정말 갖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반짝이는 은빛 공이 볼링공만한 크기로 잔디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테리는 다가가면서 기이하게도 아무도 그 공에 손을 대지 않았고 공이 전혀 손상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테리는 그것을 집어 들었습니다. 무거웠지만 힘껏 잡았어요. 언제나 가는 곳마다 쓰레기를 발견한다니까. 아버지는 웃었습니다. 테리는 항상 이상한 금속 물건을 수집했습니다. 그는 그런 물건을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기념품이라고요 라고 말했죠. 세 사람은 반짝이는 완벽한 구에 매료되어 공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출처가 어디일지에 대해 신나게 논의했습니다. 정복자들이 사용했던 대포알일 수도 있고 궤도 안에 나사 위성에서 떨어졌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상상해봤죠. 그들은 집에 도착했고 테리는 방의 창턱에 공을 놓았습니다. 옆에는 다른 전시물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때까진 가만히 있었죠. 2주가 지났고 한 친구가 집에 놀러 왔어요. 둘은 놀면서 교대로 기타를 연주했습니다. 그런데 테리가 기타를 치자 창문턱에서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알 수 없는 소리에 놀라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생긴 진동인지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봤어요. 테리는 침착하게 그냥 주머니 쥐일 거야 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피크를 들면서 의심스러운 듯이 공을 쳐다봤어요. 다른 코드를 치자 테리는 공이 진동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콧노래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테리는 기타를 내려놓고 공 쪽으로 다가갔어요. 공 쪽으로 손을 뻗자 소리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테리는 깜짝 놀라 잠자코 서 있다가 아빠에게 소리를 쳤어요. 테리는 아버지에게 이상한 현상에 대해 설명했어요. 앙투아는 공을 자세히 보고 공을 자신의 귀까지 들어 올렸습니다. 공을 힘차게 흔들자 공 안에 무언가가 움직이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충격을 받은 그는 공을 테이블 위에 내려놨습니다. 내려놓자 공은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테이블 안에 한쪽 가장자리 쪽으로 이동한 다음 빙글빙글 돌아갔죠. 직사각형의 모서리로 이동하여 끝없이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출구일 겁니다. 마침내 공은 가운데로 굴러가더니 다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리둥절해하며 공을 바라봤어요. 앙투아는 바닥에 공을 놓았습니다. 바닥에 닿자마자 공은 문을 향해 빠르게 굴러갔어요. 이번에는 그 공이 탈출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이 물건은 잃어버리기에는 너무 값진 물건이었기 때문에 테리는 재빨리 공을 뒤쫓았어요. 그리고 공이 집을 나가기 전에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공을 안전한 박스 안에 두었어요. 공은 또 다른 탈출 시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테리는 실험을 스스로 설계해보기로 했어요. 그는 햇빛 아래 있을 때 공이 더 활동적으로 보인다는 걸 깨달았어요. 테리는 그 공이 태양 방사선에 반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망치로 치며 마치 타격을 느끼는 것처럼 크게 울리기도 했어요. 베츠 가족의 집에서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이면 갑자기 문이 쾅 닫히고 오르간이 없는데도 집안 곳곳에서 이상한 오르간 음악이 흘러나오곤 했죠. 가족들은 구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모여 앉았습니다. 그들은 그 공이 진짜 외계인이라고 느꼈어요.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했습니다. 정부기관에서도 공을 검사하러 왔어요. 그 물체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자 그들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이 무엇인지 알아보거나 설명을 해줄 수가 없었죠. 그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건 그 공이 다른 행성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 뿐이었어요. 베츠 가족은 동의하지 않았고 다른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그 공을 천문학자이자 외계인 전문가인 제이 알렌 하이넥 박사에게 보냈죠. 그는 6시간 동안 그 공을 검사했습니다. 오랜 시간 끝에 하이넨 박사는 이 이상한 공이 전파를 방출하고 자기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 새로운 정보로 배츠 부부는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신비한 공은 빠르게 유명해졌어요. 이 이야기는 미국 전역 신문에 퍼졌고 국제적으로도 보도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신비한 구체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어요.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은 곧 배츠의 집을 방문했고 이 외계 물체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 했어요. 공은 땅 위에 놓였습니다. 공은 평소처럼 움직였고 손님들은 자신이 보고 있는 것에 말문이 막힌 채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공의 크기를 보여주기 위해 가족의 푸드를 공 옆에 놓아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걔가 공 옆에 앉자 걔는 낑낑거리더니 발로 귀를 막았습니다. 공 주위에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이었죠. 배츠 가족은 이 공이 진정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런던 로이즈에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공을 집에 혼자 둔다면 누군가를 불러 공을 보게 했어요. 아무도 훔치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요. 하지만 이 신비로운 배츠 공은 실제로 무엇이었을까요? 당국의 대변인은 언론에 그 공이 고급 스테인리스 강철로 만들어졌다고 밝혔어요. 그 구체가 혼자서 만들어진 건 아니었지만 여전히 지구 어딘가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만약 우주에서 온 것이라면 다양한 요소들로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됐어요. 조사 후 그 공의 껍데기는 2.5cm 두께고 안쪽은 비어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무게가 10kg이었는데 그 양의 스테인레스 스틸에 해당하는 정확한 무게였죠. 어떤 솔기도 없었고 껍데기의 일부가 긁혀 있었고 3mm 깊이의 작은 삼각형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강철 공이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엑스레이로 더 많은 것을 확인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안에서 작은 구슬의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공이 제작될 때 이 구슬들이 물체 안에 들어갔던 걸 거예요. 공 안에서 움직이는 느낌이 있었던 이유가 명확해졌죠. 또한 이 이상한 움직임의 미스테리도 풀렸습니다. 공은 완벽하게 균형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미묘하게라도 울퉁불퉁한 표면에 놓이면 굴렀던 거였어요. 배츠의 집은 바닥이 울퉁불퉁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움직이는 걸 목격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당국은 또한 자신들의 조사를 증명하기 위해 공을 잘라내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배츠 부부는 단호히 공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추가로 이 공은 벨 앤 고셋이라는 회사에서 밸브를 검사하는 공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공의 크기, 무게, 금속 성분은 그들이 만든 것과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공이 발견되기 3년 전 어떻게 이 공이 배츠 가족의 사유지까지 닿았는지도 확인이 됐어요. 제임스 듀링 존스라는 예술가는 이러한 밸브 확인용 공 몇 개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그는 이 공을 조각에 사용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차 안에 공간이 없어서 그는 공을 차 위 선반 위에 올려놓았던 거였어요. 그리고 배츠 가족의 사유지를 지나면서 운전을 했고 도중에 이 공들 중 몇 개가 굴러 떨어져 사라졌죠. 그러다 어느 화창한 봄날에 테리가 공을 발견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이넥 박사가 확인한 전파와 이상한 자기 특성은 무엇이었을까요? 앙투아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그 말이 사실이었는지는 박사에게 확인하지는 못했어요. 1970년대는 지구 밖의 모든 것에 대한 호기심이 강했던 시대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모든 것은 즉시 인기를 얻었어요. 당국은 뒷받침된 증거의 금전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이런 관심을 강화했죠. 외계 물체에 대한 주장은 현상금을 받기 위한 배츠 가족의 수작일 수도 있었어요.